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인 홀아버지입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80세이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지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좀처럼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사실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어머니께서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깜빡하시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집을 나가시려 하거나 저를 아들로 못 알아보시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24시간 내내 어머니를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때 큰아들 며느리인 수정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자주 오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버님, 요즘 정말 고생 많으시죠? 어머님 모시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뭘 내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갑자기 웬일로 왔니? 사실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말로는 요즘 정말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대요. 어머님같이 치매 초기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곳도 있고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해서 정보를 알아봐 준 것처럼 말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어머니를 그다지 잘 모시지도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요양원이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간병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지금 상태로는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양원에 모신다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번 좋은 곳 있으면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되고요. 며느리의 제안에 결국 며칠 후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치매 전문 병동도 따로 있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게 시설이 정말 좋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상담실에서 비용을 물어보니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아, 비용이 좀 부담스럽네. 그때 며느리가 나서더군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너희가? 네, 어머님은 저희에게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혼자 모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돈 쓰는 것도 아끼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 텐데. 아버님, 사실 저희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땅도 있잖아요. 아, 그제서야 며느리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땅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2,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얼마 전에 개발 소식이 들려서 값이 좀 올랐거든요. 그 땅을 팔면 5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10년간은 충분히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모든 걸 계산해 둔 것처럼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월 500만 원으로 계산해도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10년이라고 하니 뭔가 이상했어요. 10년이 가능해?
계산이 안 맞는데? 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드릴 거니까요. 어머님 땅판 돈 5천만 원만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모실 수 있다면 좋긴 하지만 어머니 명의 땅을 파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께서 밤에 집을 나가셨다가 길을 잃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며느리와 큰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상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10년간 책임질 수 있는 거지?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수정이가 알아봤어요. 그럼 땅 매매는 어떻게 진행하지?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나서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효심이 깊은 줄 알았어요. 며칠 후 토지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는데 며느리가 이미 사전에 다 알아봐둔 모양이었어요. 땅값은 정확히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께서도 뭔가 낌새를 채신 것인지 불안해하시더군요. 아들아, 여긴 어디냐? 집에 가자. 어머니, 여기서 좀 지내보세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싫다, 집에 가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 어머니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훨씬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어머니를 남에게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잘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는 면회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이나? 그건 너무 길지 않나? 요양원에서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가족이 자주 오면 적응이 늦어진다고요. 며느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요양원에 연락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치매 환자분들은 전화 받는 걸 어려워하세요. 조금 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어머니와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니 새 차까지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정이가 요즘 돈이 많이 생겼나? 명품도 사고 차도 바꾸고 그러던데? 아, 그거요? 수정이가 부업을 시작했거든요. 요즘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부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대요. 큰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온라인 쇼핑몰로 그렇게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나 싶어서요.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류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한데 어머님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계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네, 어머님이 환경 변화를 많이 힘들어하세요. 요양원에서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치매가 있으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면회를 미루고 어머니와의 통화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급기야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핑계까지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며느리가 말했던 그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김 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님은 잘 계세요? 네, 덕분에 잘 계세요. 아주머니는 요양원 일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김 씨 어머님이 우리 요양원에 계신가요? 네, 물론이죠. 3개월 전부터 계시는데요. 박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그런가요? 제가 3층, 4층 청소를 다 하는데 김 씨 어머님 같은 분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다른 층에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저희 요양원이 크지 않아서 입소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김 씨 어머님은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박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입소한 김 환자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김 환자분이요? 저희 요양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네. 3개월 전에 분명히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혹시 다른 요양원과 혼동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 기록을 다 확인해봐도 그런 분은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요양원에 안 계신다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요양원에 확인해봤는데 어머니가 거기 안 계신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게. 사실 어머님이 그 요양원 환경이 안 맞으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거든요. 뭐?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급하게 옮기게 되어서요.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어디 계셔? 아, 그게. 지금은 좀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서 특수시설에 계세요. 일반인은 면회가 어려운 곳이에요. 며느리의 말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특수시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주소 알려줘. 내가 직접 가볼게. 아버님, 정말 면회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의료진만 들어갈 수 있어요. 며느리가 계속 핑계를 대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며칠간 지켜본 결과 며느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 외곽의 한 산으로 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따라가 보니 낡은 움막 같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집에 뭔가를 가져다 주고 3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떠난 후 조심스럽게 그 집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집 뒤편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몹시 말라 계셨고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누가 왔어? 어머니의 상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3개월 만에 살이 반 이상 빠지셨고 몸 곳곳에 상처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누구야? 나한테 아들이 있었나?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서 어머니를 이곳에서 구출해야 했어요. 그때 움막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를 왜 이런 곳에?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른 곳에서는 적응을 못하셔서.
적응을 못해서 이런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다고? 아버님, 사실 어머님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일반 요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게 명확했어요. 5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런 곳에 방치한 거였어요. 그럼 그 5천만 원은 뭐야? 10년간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5천만 원으로 10년을 어떻게 책임져요? 요양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인데요. 그럼 왜 10년이라고 했어? 어차피 치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썼어? 저희가 생활비로 좀 쓰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아, 그리고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실 줄은.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상태가 나빠진 것도 자신들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수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3개월간 돌봤잖아요. 매주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요. 음식을 갖다 준다고? 이게 음식이야? 움막 안을 들여다보니 썩은 빵 몇 개와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이런 걸로 어머니를 3개월간 방치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진찰한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고 몸 곳곳에 욕창도 생겼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노인 유기와 학대 혐의로 며느리와 큰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산속 움막의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땅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요양원에 한 달 정도만 모시고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쓸 생각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의 휴대폰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어요.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완전 호구네 키읔키읔 땅 판 돈 5천만 원 그냥 받았어. 진짜?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차 바꾸고 명품백도 사고 어차피 치매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키읔. 와 대박. 그럼 요양원은 안 보내. 한 달만 보내고 산속에 버렸어 키읔.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뭐하러 돈 낭비해.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또한 토지 매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며느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고 실제로는 6천만 원에 팔았는데 저에게는 5천만 원이라고 속인 거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횡령, 사기, 노인 학대 및 유기 등 여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아들도 공모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고요.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어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영양 공급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니 금세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치매는 이전보다 더 심해진 상태였어요. 아들아, 고맙다. 그런데 너는 누구니?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순간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며느리의 악행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알고 해고 조치를 내렸고 큰아들도 직장에서 퇴사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더욱 분노했던 건 며느리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제대로 못 돌보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린 건데 이렇게 고발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도와줬다고?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게 도와준 거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매주 음식도 갖다 드리고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굴었어요. 심지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죠. 첫 번째 재판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희는 시어머님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산속에 그 집도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휴대폰 메시지, 산속 움막의 사진들, 의료진의 소견서 등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학대나 유기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사기 및 학대 행위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큰아들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또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큰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너도 공범이었잖아. 처음에는 몰랐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아버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할머니가 그 고생을 하신 걸 생각해봐. 큰아들과는 결국 연을 끊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미국에 있던 작은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멀리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어요. 미국 일도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게요. 작은아들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현재 어머니는 전문 요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계세요. 물론 치매는 이전보다 진행되었지만 적절한 케어를 받으시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와 작은아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고맙다 얘야. 그런데 너는 누구니? 우리 아들같이 생겼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께서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큰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은 큰아들이 키우게 되었는데 가끔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손주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가끔 만나주고 있어요. 하지만 큰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노인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실감했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노인 학대 사건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작은아들과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많지만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뭘 보고 웃으셨대?
창밖에 새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 일들이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어차피 치매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아직 저희 곁에 계세요.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잊으셨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혼자서 노인을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또한 가족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욱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작은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